줄어드는 농촌 인구, 지방 소멸 위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자의 눈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를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9곳,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소멸 위험에 놓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입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39%에 달합니다. 10곳 중 4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2013년 1,229개에서 2018년 1,503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농산어촌 등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책을 만들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지니 기존에 있었던 학교와 병원 등이 떠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줄었고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많이 줄었으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요새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건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있죠.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도 벌써 4차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위론적인 논의가 줄을 이루고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농촌에 정주한 인구를 붙잡고 외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제 소멸에 직면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냥 이렇게 법에 정해져서 5년에 한 번씩 만들어 놓고 또 5년 동안 들여다 봐지지가 잘 않거든요. 그건 지역에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5년 기간 동안 실무위원, 분과위원들 그렇게 계속 활발하게 인적 교류하면서 같이 지표도 검토하고 여러 의견도 교환하고. 또한 현재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책들은 일부 오수 사례를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실제로 소멸에 직면한 낙후 지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많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도 실제로 낙후된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닌 준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낙후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역량이 있는 마을들을 선별해서 지역들을 선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왔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낙후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 한계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혀 아무런 어떤 생각들이 없었던 거예요.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 중앙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